안녕하세요. 저는 80을 훌쩍 넘긴 한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혼자가 된 지는 오래됐고 지금은 가족 곁도 떠난 몸이지만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품고 살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중심엔 늘 제 아들이 있었어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 작고 빨갛게 울던 아이를 보며 저는 이 세상의 전부를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지요. 남편도 잃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위해 살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제 인생은 그렇게 아들을 향해 달려갔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29에 결혼을 했고 30이 되어서야 어렵게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 식구들 눈치도 보고 남편과 자주 다투기도 했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얻은 아이라 그 소중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선도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던 생활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그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워낙 빠르게 진행돼서 그 어떤 치료도 해보지 못했지요. 병실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 없이 혼자 어떻게 살아. 아들 잘 부탁해. 그렇게 30 중반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지요. 아이 하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오로지 엄마로서의 삶이었지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무조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설거지, 식당 보조부터 시작해서 저녁엔 파출부, 주말엔 신발 공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아들이 자라는 모습만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한 철도 넘겨 입었고 밥 한 끼는 반찬 없이도 넘겼지만 아들 도시락은 늘 정성스럽게 싸주었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의대에 합격한 날엔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만 잘 되면 내가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있다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개원을 하고 싶다고 집을 팔아 병원 자금을 보태면 안 되겠느냐 묻더군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리려는 찰나였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엄마는 괜찮다 말하고는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또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아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손자도 돌보며 다시 분주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일은 계속하면서도 집안일, 밥 챙기기, 손주 돌보기를 쉬지 않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것이 하나둘씩 몸에서 드러나더군요. 그때부터 조금씩 깜박깜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밥을 2번 지어 차린 날 며느리는 어머니 또요? 하며 말했지만 저는 그저 민망해서 웃어넘겼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지 않자 손자가 찾으러 나온 날도 있었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나간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가족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며느리는 은근한 감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말수가 줄었고 언제 어떻게 실수할까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누워있던 중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혼자 있었고 엄마는 나보다 돈 버는 게 더 급했잖아. 지금은 엄마가 도와주길 망설여. 나 혼자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걸까? 그렇게 자라났던 걸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정성과 희생이 오히려 짐이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게 팔자.
허리도 더는 안 대고 너한테 보태줄게. 아들은 놀란 듯하다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아들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그 이후 제 일상은 손자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기색으로 엄마 또 그래요. 하고 말했고 며느리는 불편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단 걸 알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집을 찾지 못해 골목을 헤매다 손자에게 구조된 날 가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얘기 좀 해보자. 저는 차라리 제가 먼저 말하자 마음먹었고 그 전에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이제는 친구도 사귀고 내 인생 살아보려 한다. 그렇게 말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까지도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날 큰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전화도 할 거고요. 아들도 말했지요.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걱정은 말아라. 하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여자였고 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들어와 처음 며칠은 나름 적응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지요. 몇 번 전화를 걸었다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는 말에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어느 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떠난 후 아들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제 마음만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손이 떨리는 걸 참고 지렁이 같은 글씨로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 정도로 시작한 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치매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간병인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았고 침대에 묶여 지내는 날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말하면 간병인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할머니 또 짐 싸셨어요? 안 와요 아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런다. 올 거다. 그렇게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밥을 먹고 손편지를 이어갔습니다. 그 편지는 내가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자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지요. 그리고 결국 저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의 암까지 저는 더는 이겨낼 힘도 없었고 사실 마음도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 가지만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 그 아이는 나를 잊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지 몇 장과 낡은 옷가지만을 남긴 채로. 장례식은 병원 옆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던 탓에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아들의 직장 지인들이었고 저와 생전에 안면이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자는 한참을 울었고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은 편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눌러 쓴 글씨로 남긴 마지막 진심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삶의 전부였고 내가 내 아들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단다. 그 편지를 읽고 아들은 병상 옆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마 그제서야 제가 평생 쌓아온 사랑과 희생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겠지요.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엄마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도 후회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요. 비록 자식이 그 사랑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때론 오해하고 서운하게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그 사랑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엄마, 아버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삶도 누리셔야 한다고요. 저 신씨 할머니처럼요. 다시 태어나도 자식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나답게 살겠다는 결심도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어떤 이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